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자소서에 적어도 괜찮을까요? 흔한 오해와는 다르게 실패한 경험 역시 좋은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외고에 와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을 아는 학생 또한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쉬운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면 자소서에 쓰기에 오히려 적합합니다. 제 경우 개인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회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도 저는 중학교 과정 내에서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패 경험을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 덕분에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설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교에 관심 가진 동기와 입학 후 활동 계획입니다. 이 둘 모두 학교 특성 및 특색 활동과 연관을 짓기가 좋습니다. 학교 특성을 자소서에 포함시키는 건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기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학교에 오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다. 바로 이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 성남외고의 소그룹 탐구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입학 후 활동 계획의 하나로 적었습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 계획입니다. 진로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해도 좋지만 일관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진로를 많이 고민하거나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아직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이런 학생분들은 성남외고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를 더욱 할 것이며 이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갈 것임을 자소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을 뽑는 자소서나 그런 면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중학교 3년간의 진로와 자율동아리 편찬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전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학습 부분이 끝나면 인성 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성 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어쩐지 부담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배려와 나눔, 협력과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것들 전부 중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처럼 학우들과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인성 부분이 특히나 경험뿐만이 아니라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 언급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로부터 배우고 느낀 점을 적는다면 정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데요. 막 회장으로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정작 이전 연도 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저는 학생회가 학생의 자치가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SNS 계정과 같이 학생회에 있지 않은 학생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희 학교 교문에는 전광판이 있었는데요. 이 전광판 문구를 학생들이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 개정에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급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급식위원회가 꾸려진 뒤에는 로제떡볶이나 마라탕처럼 기존 중학교 급식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메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유용한 의견을 받으면서 저는 학생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모임에 불과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을 1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쓴 자소서입니다. 특별히 인성 부분은 전부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학년 학생들의 생각이 학생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 반 반장들이 모이는 대의원회,
학생의 SNS 개념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1년의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눔의 힘, 타인 존중, 협력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었음을 적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까지 서술한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성남외고에 제출하고 나서 1차 합격자 통지가 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2차가 바로 면접인데요. 면접은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이 한 장에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통과 개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문항은 제시문이 길고 특별히 바탕이 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주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대답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면접을 봤던 2023학년도 면접의 공통문항은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는 문항으로 예년과는 사뭇 다른 출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문항 수는 크게 보면 한 가지이지만 그 안에서 대답해야 하는 부분이 서너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냥 한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통문항을 준비하려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최신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는 것도 좋고, 제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며 즉석에서 논리를 적어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개별문항은 공통문항에 비해 그 분량이 짧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개별문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자소서의 두 분에는 각각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서를 읽으면서 언어가 정체성과 세계관을 알려주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알았다 라고 적었고, 모든 문법서가 문화 역시 다루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출제되었던 개별문항입니다. 자소서에 의문을 품었다고 썼는데 거기서 그쳤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걸 고민하고 공부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해보라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 역시 주어졌습니다. 위 개별문항을 보시면 자소서에 쓴 활동을 정말로 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지 날카롭게 물어본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별다른 고민 없이 단지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소서에 적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외고를 지망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제일 고민 중이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발표 덕분에 조금이나마 감을 잡고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하셔서 어엿한 19기 후배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8기 독일어과 김강래였습니다.